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최근 LIG 넥스원이 자주국방에 기여하며 천공투 수출 성공에 이어 한국 방산의 미래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수상정 USV 기술을 향후 전투용 드론과 로봇에 응용하여 수출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 중인 무인수상정은 미래전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기뢰 탐색, 정찰, 전투 임무 등을 승조원 없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LIG 넥스원은 단일 방산 기업으로는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2015년부터 무인수상정 획득 시리즈를 개발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으로 무인수상정 설계와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수상정이 개발되면 방산의 해외 시장 공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LIG 넥스원은 비공 6발을 100% 명중시키는 성과로 이어 무인수상정의 무장 및 탐지체계 모듈화 연구도 개발 진행 중이며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 변경을 확장하기 위해 적외도 상용위성까지 연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무인기술력은 이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이미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 역시 무인기술과 인공지능을 통한 미래 전력구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올해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서 무인기술과 AI에 기반한 미래전 수행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공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도 공중우세를 장악하지 못했기에 전쟁에서 최단 시간 내 압도적인 승리가 불가능했다며 드론과 극초음속 무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공중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공군력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군은 빠르게 바뀌는 전장 환경에서 기술에 맞서 공중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공간 제약이 없는 고속 네트워크와 AI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전력 운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위해 공군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유무인 복합체제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의 휴먼형 로봇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항공기에도 독자적인 기술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은 무인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는 유인 전투기가 다수의 윙맨 드론을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윙맨은 위험한 비행 임무 중 동료를 지원하는 조종사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했던 윙맨 임무를 이제는 무인기가 대체하며 미래 공중전 개념을 통째로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윙맨 드론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공군만 보더라도 F-35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8천만에서 1만 달러에 달하지만 윙맨 드론은 대당 2-3천만 달러면 만들 수 있고 비용은 점점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대량 생산과 배치가 용이하다고 평가되는데요. 일반적인 무인기나 드론은 지상 관제소에서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지만 윙맨 드론은 공중에서 유인기와 교신하며 움직이는데 조종사는 위험한 임무를 무인기에게 대체할 수 있도록 조종하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인기 통제를 받으나 AI를 통해 조종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체 판단하에 작전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무인 드론은 첨단 기술이 다수 쓰이지만 저렴한 비용 구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선무인 후유인 전투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인 전투기가 적 위협 범위 밖에서 다수의 무인기를 위험 지역에 침투시키는 형태입니다. 이는 유인 전투기, 재사용 무인기, 소모성 무인기를 혼합하여 작전 지역에 배치하는 것인데 투입되는 무인기는 자폭, 기만, 전자전,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가의 소모성 무인기는 적지로 침투해 탐지, 기만, 방공망 소모 등을 진행하며 소모성 무인기들을 거느린 유인 전투기가 적지에 근접하면 정찰 및 전자전 무인기들을 통제하는 유인 전투기가 측면에서 엄호합니다. 후방에는 다수 무인기를 운용하는 유인 전투기 편대와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등이 지원을 맡습니다. 고가의 재사용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 감시 및 공격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는 적전투기가 공대공 무장을 사용하기 이전에 아군이 먼저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유용한 것은 유인 전투기가 센서를 끈 상황에서도 데이터 링크를 통해 무인기들이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 확보하고 적군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군은 이 같은 개념을 토대로 군, 연구기관,
업체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현 가능한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운영 개념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기 축소기를 제작한 것을 공개하였으며 우주 드론 시장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나라에서 우주 비행이 가능한 우주 드론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실용화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만이 유일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KF-21 초음속 전투기에 이어 우주드론 개발의 성과까지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드론은 인공위성과 함께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자율운행 혹은 원격 조종하는 무인체계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발사 후 지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파를 발신하지 않고 은밀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비밀 작전의 경우 정찰 정보를 녹화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회수를 할 수 있고 실시간 감시 정찰이 필요할 경우 인공위성처럼 통신 데이터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궤도 변환이 자유롭습니다. 인공위성의 경우 발사 위치와 고도가 거의 일정해 추적이 쉽지만 우주 드론은 궤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지상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 인공위성처럼 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만 작전하고 회수하여 운용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우주와 지상을 오가는 무인기인 우주드론의 개발은 만만치 않지만 대한민국은 28년 우주비행기 핵심 기술 및 재진입 기술 개발을 끝내 높은 기술력을 축적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미래 비행체 핵심 기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스텔스 무인전투기 개발인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한국은 저피탑 무인항공기 핵심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였으며 저피탑 무인항공기 개발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저피탑은 레이더 신호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스텔스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기술은 각국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저피탑 편대기를 개발 중인데요. 바로 내년에 민간에 첫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무인기에 일정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 국방과학연구소의 저피탑 축소형 비행시험기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 저피탑 무인기 개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며 저피탑 무인기 핵심 기술인 항공기 RCS 저감 설계 및 제작 기술, 꼬리 날개가 없는 무미익 비행체 제어 기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며 한국산 무인기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인전투기가 점차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휴먼 로봇을 제작하며 다른 방식으로 항공기에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유수한 국내 방산업체들과 협력하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전투기의 성능을 한창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과학기술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에서는 최근 미공군 연구소 발표를 인용해 미국이 장착한 AI 무인기 발키리가 3시간 동안 시험 비행에 나섰으며 이는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KF-21 실전기체 양산을 시작한 한국 역시 AI 무인전투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여 미국과는 다른 방식의 AI를 비행체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기사글이 짤막하게 실린 것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AI 기반의 유무인 전투체계와 그물망식 킬웹 작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킬웹은 킬체인과 달리 그물망 같은 촘촘한 표적 처리 절차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운용 개념입니다. KF-21 전투기와 무인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편대는 킬웹의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간주되며 카이는 차기 군단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실상 계획안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요시되는 것은 전자전과 통신중계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스텔스 능력은 특히 무인 전투기가 전장을 누비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스텔스 기능까지 적용된 무인 전투기는 AI를 활용해 미래 공중전의 필수 무기체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과의 유무인 복합편대는 미래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한국의 독자적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무인 기술이 혁신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을 확신하였고, 한국항공우주 산업은 차세대 전술체계인 유무인 복합편대를 통해 미래 항공전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간 공식 발표와 개발 현황 사이의 간극을 비교해 추측해본다면 현재 무인기 개발은 상당한 수준의 진도가 나갔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무인 스텔스기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였는데, 이제 극비리의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정까지는 무인 스텔스기의 동체만 완성된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현재 시험 비행을 진행하게 되면서 신기술을 탑재하고 확실한 대한민국의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무기체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과 개발 상황 사이의 간극을 비교해 추측해본다면 현재 무인기 성능 개발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용 스텔스 기술을 국산화해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군이 첨단 무기 개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는 한국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진심으로 극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텔스 유무인 체계에 무인 드론이 개발된다면 KF-21 전투기가 몇 단계의 진화를 통해 미국산 F-35 전투기의 화력 체계를 넘어설 것이 분명하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이상 징후 발생 시 KF-21 전투기의 상황을 공유하게 되면 적의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으로 접근해 순식간에 섬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국산 무기 체계의 장점인 K-링크 네트워크 연결 능력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군사무기 전문 매체의 기자인 수바시 씨도 한국은 뛰어난 무인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아직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본과는 정말 대조적인 상황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근 성과만 살펴본다면 한국형 스텔스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군사부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저피탄 무인 항공기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불과 5년 만에 무인기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인데요.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 확률이 적은 저피탐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모형 비행체를 만들어 레이더 반사 기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항공기 꼬리날개가 없는 특수 모형을 제작하고 비행시험을 실시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함으로써 무인 항공기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완벽히 확보해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품을 생산을 하반기 중으로 끝마치고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2026년에 무인 편대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형 무인 스텔스기의 시제기를 공개하기 전 하늘에서 멋지게 날아가는 무인기가 포착되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무인 스텔스기가 이미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국내 군사 전문가들에게서 크게 일게 되며, 미국까지 한국의 무인기 개발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무인 전투기의 체계 개념을 확립한 상태이며,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무장창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스텔스 무인기와 차별화될 수 있게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취하는 가오리 X2는 내부무장창에 고성능 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오리 X2가 핵심적인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전장에서도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텔스 무인기 고유의 능력으로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은밀하게 적군의 요충지를 타격하고 빠르게 이탈하는 임무 수행으로 아군의 인명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통해 임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내는 스텔스 엔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소형 무인기에 필요한 엔진은 독자적 개발을 완료했고, 가오리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 역시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소형 무인기 엔진은 현재 국산화가 완료되었으며 대형 무인기 엔진까지 국산화를 위해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산 엔진 개발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항공 엔진의 독자 개발은 국산 군용기의 완성과 운용의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술진은 5,500파운드 터보팬 제트 엔진에 사용될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실증에 성공하며 5,500파운드급 엔진의 본격적인 개발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며 빠르게 10,000파운드 이상급 엔진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2025년이면 첫 번째로 출시된 한국산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국산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합작하여 엔진 퀄리티를 높여나가고 있는데 무인기에 탑재하여 비행 시험을 진행하는 방법은 굉장히 적합하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비행 시험의 진도를 고려한다면 한국형 무인 스텔스기가 빠른 시일 내에 국산화되어 한국 영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항공 핵심 전력이 바로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전투기와 가오리 X2가 유무인 복합편대에 직접적으로 운용될 기체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실전기체 양산이 돌입하였으며 동체 조립과 성능 개량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2026년 대한민국 공군에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KF-21 블록2에 대한 성능 개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병행하여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개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블록2에서는 무인기 편대와 KF-21 유인 통제기를 함께 비행하며 다양한 편대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는 저피탐 설계를 활용해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항공전자 기술과 국산 무장까지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편대까지 추가된다면 경쟁 기종과 비교해 생존성 향상은 물론 공격력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 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만 구성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전투기뿐만 아니라 헬기 및 다양한 무인 항공기와도 함께 운용하여 여러가지 전략적 유무인 복합편대 구성에 대한 계획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임무 조건에 따라 유연한 편대 임무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편대 간의 임무 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유화된 임무 수행,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다양한 전투 임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편대 임무와 함께 개별 임무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별 임무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초기 적 방공망 무력화, 공중 제압,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와 함께 화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인기와 유인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투력 강화는 국가안보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6세대급 기술인 유무인 체계 개발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빠르게 높아지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은 경이로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미래가 더욱 밝게 빛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